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전과 부천에서 챔프스페이스 커피 로스터스 운영하고 있는 챔프 형님의 강챔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창업 시리즈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카페 하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에스프레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에스프레소, 카페 아주 기본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에스프레소를 맛있게 만들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한 영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에스프레소의 1 to 10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아주 기초적인 내용부터 약간 고급화 내용까지 오늘 여러분들 다룰 거니까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체하지 말고 바로 한번 들어가 보죠. 여기 보이는 게 바로 에스프레소 머신입니다. 저희 대전점에서는 신혜소라고 하는 그 회사의 S200 모델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포타필터라고 이야기를 하죠. 일반적으로 포타필터를 사용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 커피퍽을 제거하고 나서 물로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이렇게 결착이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 안은 굉장히 물기들이 많은데요. 이 물기들을 아주 깨끗하게 닦아 주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따가 분쇄되어지는 가루들은 굉장히 고운 파우더리한 듯한 느낌으로 되어져 있는데, 그것이 이 물기와 만나면서 뭉침 현상이 생겨버리게 되는 거죠. 그 뭉침은 어떻게 될까요? 에스프레소가 추출이 되어질 때 방해를 받게 됩니다. 흔히 말하는 채널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물기를 아주 깨끗하게 제거해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요? 바로 이렇게요. 제가 영상을 보다 보면 이렇게 약간 꼬집듯이 하는 느낌이 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아주 깨끗하게 물기를 제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 저희는 전부 다 계량을 해서 사용을 할 겁니다. 이런 식의 포타필터를 올려놓을 수 있는 저울을 하나 준비해 두시고요. 여러분 혹시나 이 제품 궁금하시면 제가 멘션 달아놓을 테니까 그거 따라서 구매를 해주시면 됩니다. 포타필터 저울을 재고 그 다음에 원두를 그라인딩 할 겁니다. 자, 저희는 챔피언 블렌드 제가 지금 추출을 하려고 하고요. 챔피언 블렌드 같은 경우는 20g 기준으로 저희가 추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 레벨링이라고 하는 도구를 이용해서 평탄화 작업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 탬핑을 꾹 해줍니다. 왜 이것들을 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레벨링 작업은 왜 해주냐면 원두를 우리가 받고 나면 이렇게 울퉁불퉁해집니다. 자, 그런데 이 레벨링 도구는 이걸 말 그대로 평탄하게 고르게 펼쳐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만약에 그걸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압력을 가하는 탬핑을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어디는 볼륨이 낮고 어디는 볼륨이 많고 하면서 불균일한 형태가 생겨버리겠죠. 그렇게 되면 추출이 일어날 때 역시나 채널링이 유발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많아지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 탬핑을 해줄 때도 지금 이 탬핑을 보시면 굉장히 똑바른 수평을 유지하면서 탬핑이 된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수평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압력을 가해 주셔야만 우리가 올바른 추출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얘가 이렇게 되거나 이런 식으로 한쪽으로 쏠려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한쪽으로 힘이 더 가해져 버리기 때문에 그쪽으로 밀도가 조금 더 강해져 버리게 되고 상대적으로 밀도가 약한 쪽으로 추출이 진행이 돼 버리기 때문에 채널링이 유발이 되는 거죠. 자, 그런 다음 이렇게 결착을 시킵니다. 결착하는 전 과정 우리가 에스프레소 패킹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에스프레소 패킹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부드럽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막 급해 하면서 꽝 부딪히게 되면 한문철 아저씨 같았죠? 내가 잘 다져놓은 이 커피퍽이 망가져 버릴 수 있어요. 망가져 버리게 되면 역시나 그쪽으로 물이 흘러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에스프레소 머신에서 45도 각도로 결착을 시킨 다음 결착을 한 다음에 추출을 바로 이어서 진행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에스프레소를 다루는 아주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너무너무 쉽죠. 챔프님, 근데 저 질문이 있어요. 저는 이런 저울도 없고 이런 도구도 없는데 어떻게 하면 에스프레소를 맛있게 뽑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물론 맛있게 뽑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자동 그라인더를 쓰지만 손으로 당기는 반자동 그라인더나 혹은 도저통이 달려있는 원두 같은 경우는 뚜껑을 이용해서 이렇게 긁어내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매번 추출을 할 때마다 약간씩의 오차, 편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 순간에서 맛있게 뽑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경험치가 무지 많아야 돼요. 경험치가 무지 많으면 나 혼자 스스로 뽑을 때는 어느 정도만큼의 오차를 줄여서 추출을 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다면 이런 저울, 레벨링 툴, 템퍼 꼭 이용하셔가지고 올바르게 에스프레소를 추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아주 기본적인 에스프레소 추출은 마쳤습니다.
지금 저희 셋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챔피언 블렌드 같은 경우에는 20g을 도징, 즉 담아서 에스프레소는 40g을 추출하게 됩니다. 지금 온도는요 93도를 기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압력은 9바의 압력으로 현재 추출이 진행이 되고 있죠. 추출 시간은 어떻게 되냐면 30초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30초를 기준으로 잡되 저는 플러스 마이너스 한 3초 정도의 에버리지 타임을 둬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27초부터 33초 내외에 있는 샷은 저희가 허용하겠다라는 뜻이 됩니다. 될 수 있다면 그 30초의 샷을 무조건 맞추는 게 좋겠죠. 그런데 상황상 현장에서는 너무 급하게 돌아가요. 하루에도 수백 잔의 에스프레소를 내려야 되는데 30초와 29초의 차이가 낮다. 그럼 29초는 샷이 다르니까 추출이 다르니까 나의 샷 버려야 돼.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27초부터 33초까지는 그 사이에 에스프레소가 들어오면 즉 도징 값이 똑같고 레벨링으로 충분히 다져주고 템핑의 압력으로 내가 동일하게 했다면 나머지는 추출 시간으로 변수를 제어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 뜻은 지금 27초가 아니라 계속 한 3, 4번씩 추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23초, 24초가 나온다. 추출 시간이 빠르네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쇄도를 가늘게 맞춰주는 거고요. 챔프님, 저 뽑다 보니까 지금 추출 시간이 35초가 계속 넘어가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쇄도를 다소 굵게 가는 겁니다. 우리 나머지의 환경을 전부 다 동일하게 맞춰놓은 상태에서 추출 시간만을 변수로 두고 기본 레시피의 설정값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스텝입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맛을 보는 겁니다. 지금은 아주 맛있어요. 단맛도 좋고 뒤에 약간 다크 초콜릿과 같은 좀 쌉쌀한 맛도 있고 로스티드 아몬드 같은 느낌의 구운 견과의 느낌도 아주 좋은 커피입니다. 여러 환경에 있다 보면 맛이 점점 다를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업장에서도 어떤 그 커피를 받았는데 그 매장에 가서 먹었을 때는 나 너무 맛있어서 그 갖고 와서 현장에서 먹었더니 그 맛이 안 나요. 이런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변수를 대체해야 되냐면 챔프 형님의 강챔프가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스탠다드 레시피를 무조건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스탠다드 레시피가 뭐였어요? 20g을 담고 레벨링 툴과 템핑을 정확하게 한 다음에 40g 에스프레소를 넣는데 몇 초? 27초에서 33초 사이. 그 이야기는 뭐냐면 27초에서 33초 사이에 나올 수 있게끔 분쇄도가 이미 셋업이 되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럴 때 커피를 먹어봤는데 오늘따라 맛이 너무 쓰게 나옵니다는 무슨 말이냐면 이 커피가 가지고 있는 맛들 중에 대부분 신맛, 단맛, 쓴맛 순서대로 좀 나오게 되는데요. 저희 챔피언 블렌드 같은 경우는 정말 아주 약간의 신맛과 단맛이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쓴맛이 아주 약간 요 정도쯤 있는 느낌으로 블렌딩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쓴맛이 더 나온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추출되어지는 성분들 중에 뒤에 있는 맛까지 너무 많이 나왔다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줄일 수 있느냐면 가장 손쉬운 방법은 도징값을 건드는 겁니다. 쓴맛이 난다 그럴 때는 어떻게? 업도징으로. 신맛이 난다 그럴 때는 어떻게? 다운도징으로 가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20g을 내가 기본으로 가져가는데 쓴맛이 많이 나 할 때는 21g 혹은 22g 이런 식으로 1g씩 업도징을 하다 보면 40g으로 뽑는 추출량은 그대로인데 담기는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추출이 되어지는 것이 조금 덜 나오게 됩니다. 훨씬 더 쓴맛이 좀 제한적일 수 있죠. 근데 챔프님, 저 아까 20g 담았는데 22g 담으니까 추출 시간이 좀 늘어났어요. 맞아요. 원래 담는 것보다 조금 더 담았기 때문에 추출 시간은 우리가 레퍼런스를 잡아놨었던 33초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분쇄도를 조금 더 굵게 만들어서 추출 시간이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 주시면 되죠. 자, 그 반대의 경우도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오늘따라 유난하게 좀 신맛이 되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다운도징 하라 그랬죠? 다운도징 하면 추출되어지는 물량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적게 담으면 상대적으로 뒤에 있는 맛이 더 나오게 됩니다. 자, 그때
여기서 하나의 팁이 나오죠. 바로 향의 무게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요. 저분자 물질과 고분자 물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커피에서 뒷부분에 나오는 맛은 뭐예요? 고분자 물질의 쓴맛 성분들. 그러다 보니까 앞쪽에 있는 가볍고 신맛이 나는 그런 저분자 물질들을 상대적으로 좀 가려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감가되어지는 것처럼 느껴져요. 다운 도징을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신맛이 좀 덜 나게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얘가 19g을 담았어. 그럼 추출 시간은 어떻게 되겠어요? 상대적으로 빨라지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분쇄도를 조금 더 가르게 맞춰주면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주 간단하게 도징값만으로도 충분히 에스프레소를 맛있게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에스프레소를 뺐으니까 카페에서 부동의 메뉴 1위 뭐죠? 아이스 아메리카노. 오늘 아이스 아메리카노까지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자, 저희는 이렇게 핫워터 디스펜서에 물량값이 다 셋업이 되어져 있는 형태로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냥 버튼만 누르면 내가 맞춰놓은 세팅 값대로 딱 나와요. 저희가 보통 권장드리는 아이스 아메리카노의 물의 양은요 160에서 200ml 사이입니다. 저희가 러프하게 이렇게 잡아놓은 이유는요, 뽑혀지는 샷의 양에 따라서 물량 값으로 좀 조절이 되는데요, 저희는 지금 한 170ml 정도로 셋업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물을 먼저 담습니다. 아까 뽑았던 에스프레소를 갖다 놓고 그 다음 얼음을 넣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에스프레소를 좀 손쉽게 넣기 위해서인데요, 간혹 얼음을 먼저 넣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물을 담으면 어떻게 될까요? 블락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될 수 있으면 물부터 먼저 담아놓고 그 다음에 얼음을 담습니다. 자, 근데 부어봤더니 이거 지금 손님한테 나갈 수 있을 정도의 용량이 되나요? 안 되겠죠? 어떻게 해야 돼요? 얼음을 조금 더 담아서 잔 위 상부에서부터 한 1cm 정도 아래쪽 내려왔을 때가 가장 손님들한테 좀 나가기에는 적합한 정도일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봐도 요거는 좀 꽉 채워진 느낌이다 라는 느낌이 났을 때 손님한테 내보내시면 됩니다. 팁을 하나 드릴 건데요, 간혹 너무너무 신선한 커피를 사용을 하다 보면 에스프레소의 크레마가 굉장히 많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 에스프레소의 크레마는 맛에도 약간의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먹었을 때 약간 좀 스파이시하다고 해야 되나? 입안에서 좀 약간 화하게 만들어주는 느낌을 갖게 돼요. 잔에 물 담고 얼음 담고 그 다음에 에스프레소를 뿌리게 되면 그 위에 이제 크레마가 이렇게 쫙 깔리게 되거든요. 그 상태에서 손님이 좀 섞어서 보통 이렇게 휘적휘적 한 다음에 드시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에스프레소의 그 스파이시하고 좀 화한 맛이 손님으로 하여금 약간 이거 좀 신맛이 느껴지는데?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분명 이상하다. 에스프레소를 마셔봤을 때 그 정도의 신맛이 없었는데 왜 이렇게 신맛이 많이 날까?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요, 물을 담고 에스프레소를 담습니다. 그 다음에 얼음을 담게 되면요, 맛이 완전히 바뀌어요. 여기에 지금 제가 물 넣고 얼음 담고 그 위에 에스프레소를 뿌린 거, 여기는 물 담고 에스프레소 담고 그 다음에 얼음을 담은 것, 이렇게 순서만 차이가 나고 사실 추출 레시피가 거의 똑같아요. 이렇게 그럼 완벽하게 섞으면 맛이 똑같지 않느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들이 이거 무조건 한 번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완전 맛이 다릅니다. 자, 일단 기본적인 형태, 물 담고 얼음 담고 에스프레소 담은 거, 제가 알고 있는 챔피언의 맛이에요. 그 흐리 만하는 좀 너티하고 약간의 뒤가 좀 비터감이 있는. 자,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색깔부터가 다릅니다. 색깔부터가 얘가 조금 더 진하다라고 해야 되나요? 훨씬 더 무거워요. 그리고 여기에서 느꼈던 그 산뜻하게 느껴지는 그런 향들이 좀 가려지고요, 뒤에 있는 맛들은 좀 둥글둥글하고 부드럽게 느껴집니다. 에스프레소를 언제 넣느냐의 차이만으로도 아메리카노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영상을 끝내기 전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주 좋은 팁을 하나 드릴까 하는데요, 가끔 제가 거래처들을 방문하다 보면 에스프레소 내릴 때마다 커피폭 이렇게 털고 물로 이렇게 깨끗하게 헹구시고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꼭 이럴 필요 없습니다. 여기 막 저울이나 이런데 아무리 물기를 깨끗하게 내가 제거한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이 스파웃에 물기가 떨어지게 마련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공간이 되게 지저분해집니다. 그냥 커피퍽을 털어내시고 깨끗하게 닦아주시고 바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추출하기 전에 추출 물 흘리기는 무조건 하셔야겠죠.
그런데 하다가 빌즈가 주문이 끊겼어. 그럴 때는 퍽을 깨끗하게 털고 아까 했던 것처럼 물로 깨끗하게 한 다음에 꼭 포토필터는 그룹 헤드에 결착이 되어진 상태에서 여러분 대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만 에스프레소의 온도 유지가 되기 때문에 꼭 결착을 하고 난 상태에서 진행을 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앞으로도 창업과 관련된 이야기, 카페에서 어떻게 더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될 건데요. 카페에서 행복해지려면요, 여러분, 플레이어 정말 익숙해지고 잘 다룰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카페가 장사가 잘 돼야 돼요. 장사가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커피를 진정으로 잘 알고 손님한테 좋은 서비스를 할 때 이 가게가 잘 될 수 있고,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확신을 하고 믿고 있기 때문에 제 영상들을 계속해서 팔로우업 하면서 많은 인사이트들을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에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그 내용을 기반으로 또 영상을 제작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상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또 들러주세요. 안녕!